자, 이제 오늘은 뭘 설명을 해볼 거냐면, 지브러시에서 이제 그 뭔가 크리처나 이런 거 할 때 이빨 표현 같은 게 어떻게 되면 괜찮겠는가 하는 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 그 크리처에서 이빨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해보는 학생들은 아마도 이빨을 브러쉬로 파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건데, 근데 그게 이빨이 브러쉬로 팔 경우에는 그게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일단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간단히 스컬핑을 해보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스컬핑이라고 하면 어떠한 특정한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그거를 생기게 할 수 있긴 하지만, 스컬핑을 하다 보면 항상 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있냐면, 아, 이걸로는 뭐 메카닉이나 아니면 그런 거를 하기는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걸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저런 걸 만들기 힘들다는 거지. 그 총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깎아서 만들기 힘들어요. 자, 그러면은 스컬핑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 중에 이게 단점에 해당되게 될 건데, 그죠? 그러면 처음에 이빨을 해본다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빨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겠죠. 그죠? 근데 보면은 이렇게 뽑았을 경우에 위치도 크기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건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자,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고 이렇게 위치를 미리 선정해 준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외부 클릭해서 알트 누르고 이동시켜 가지고 무브에서 이렇게 쭉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뽑아낸 다음에 시프트 누르고 툭툭 쳐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끌어내리고 여기에서 인플렛을 알트 누르면서 클릭하면 이렇게 얇아지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든 뒤에 이거를 이제 다이나메시 시켜서, 그래가지고 다이나메시에 의해서 저기 붙어버리니까 밀도를 올리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깎겠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앞에 그거나 이거나 정확도는 떨어지죠. 그죠? 뭐 빠르게는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져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뭘 어떻게 뭘 해야 하는데 라고 하면, 이 서툴 가면 이 추가하기로 이제 콘을 이렇게 배치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콘을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빨처럼 보여지게 하려면 일단은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 우선 이거를, 얘가 폴리메시 3D 상태거든요, 서툴이. 그러면은 얘도 가져오는 순간 폴리메시 3D가 돼버려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 원뿔 형태의 로우 폴리곤을 원하거든요. 그 폴리메시 3D가 되어버린 얘는, 그러니까
구성 요소 편집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를 편집할 수 있도록 콘 3D를 그냥 선택할 거예요. 구성 요소 편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 초기 설정 있어요. 초기 설정에 보면은 수평 디바이드와 수직 디바이드가 있어요. 요거를 낮춥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저는 한 육각 정도 원하거든요. 이렇게 수평 디바이드, 그리고 수직 디바이드를 낮출 거예요. 이렇게 5개 정도로. 그럼 이거 보면 이거 뭐라고 불러요? 이런 거 우리가 이런 걸 로우 폴리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도대체 나는 왜 이런 로우 폴리곤을 만들려고 하는가? 이제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저 이빨이 생기게 될 때 최종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생기게 될지가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를테면 내가 뭐 이렇게 생긴 몬스터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 몬스터에 들어가는 이빨이 얇고 긴가, 또는 두껍고 빽빽한가, 또는 얇고 빽빽한가, 그 짧으면서 얇고 빽빽한가, 길이, 두께, 형태, 머리에 이미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잖아요. 표현하면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표현을 해야 돼요. 순서가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스컬핑 할 때 내가 이거를 끝의 모습을 이미 알고 있어. 그럼 자료가 딱히 없어도 돼요. 알고 있는데? 뻔히 알고 있는 그 자료를 안 해봤, 전에도 해봤다. 어떻게 여러 번, 수십 번 해본 겁니다, 막. 그러면 그냥 하면 되죠. 원래 하던 거니까. 여러분들은 밥 숟가락으로 밥 먹을 때 매뉴얼 읽으면서 밥을 먹어야 됩니까? 숟가락은 스푼 전체 중에 뜨는 곳 말고 뜨지 않는 쪽에 3분의 1 지점을 잡고 힘을 너무 세게 주지 않게 잡은 뒤에 입으로 가져가서 입에 숟가락 안에 내용물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입술로 한번 쓱 훑어서 내용물을 훑어서 먹는다. 이거 읽으면서 밥 먹어요? 이거 읽으면서 밥 먹는 사람이 어딨어? 밥 먹을 때 그냥 밥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익숙해지면 자료가 없어도 된다고. 근데 안 익숙해.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료가 꼭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거를 그냥 자료가 있으니까 됐어 이러고 자료를 접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료를 옆에 띄워두고 그리고 그걸 보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상태로 어떤 게 필요하냐면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분석해야 돼요. 분석. 얘가 짧다 또는 길다, 삼각형 이렇게 세모꼴로 생겨 있다, 또는 이렇게 길게 사다리꼴로 생겨 있다, 또는 이렇게 오각형인데 사다리꼴에 가까운 오각형이다, 삼각형에 가까운 오각형이다, 아니면 갑자기 끝에 가서 이렇게 뭉툭해지는 오각형이다. 뭐 이런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정보. 그냥 했어요. 그러면 결과도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딱 떨어지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이게.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거를 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잘 만들고 싶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뭡니까? 뚜렷하게 해당 그 대상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자세한 모습 그런 거를 그 디테일을 끌어올리려고 한다 라고 하면 자료가 우선돼야 되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해서 그 분석된 내용들의 정보를 내가 습득해야 돼요. 과정이에요, 과정. 1년에. 근데 자료가 있어. 그냥 한다 이제 이러면 이 느낌이 어떤 거 같은 거냐면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무슨 음식을 하는데 슈퍼마켓에서 당근, 감자, 양파 사다가 야 카레 끓일 건데 카레 좀 끓여봐 이러면은 당근, 양파, 감자를 그냥 넣는 거예요. 냄비에다. 여러분들 그거 그냥 넣고 끓여본 적 있습니까? 다듬질 안 하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야 있겠지. 맛은 없겠지. 근데 흙맛이 막 나겠죠. 안 씻었잖아. 예? 가공되지 않은 재료를 그냥 갖다 썼잖아요.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만약에 부족하잖아요. 그럼 주변으로부터 물어보거나 어떻게에 대한 정보를 얻으셔야 돼요. 똑같지가 않잖아요, 결과물이 이게. 결과물이 똑같지 않을 때는 결과물이 어떻게 해야 똑바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최대한 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방법론적인 걸로 이제 넘어가면 이게 이제 왜 이게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방법론적인 걸로 가면은 저거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빨을 만들 때. 첫 번째는 뭐였죠? 그냥 스컬핑.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진짜로 그냥 스컬핑을 했었어요. 진짜로. 그걸 왜 그냥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까. 알면은 그냥 할 리가 없었겠죠.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상태로 그냥 다짜고짜 이거를 이빨 모양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잘 다듬어서 이빨 모양을 그냥 만들었어요. 이렇게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게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해 라고 하는 건 없어요. 방법에 있어서. 그죠? 근데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결과가 잘 나와야 돼요. 네? 결과가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상하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었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잘 나와야 돼요, 결과가. 네? 봤을 때 결과가 어설프거나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누가 보더라도 그냥 잘 안 나온 작업인 거예요, 그냥. 근데 보통은 이게 좀 어떤 게 있냐면 좀 우울한 게 있는데 이게 자기 작업이 그 좀 더 좋은 작업이 되려면 그러니까 주변으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 얘기를 안 들으면 작업이 좋아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게 좀 저런 거랑 비슷한데 맞다. 좀 저런 거라고 해야 하나? 이건 좀 비유가 이상하려나? 뭐 어쨌든 뭐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그 스포츠 선수들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평점을 받는데 항상 근데 그 평점을 받을 때 이를테면은 뭐 체조라고 하죠. 체조라고 하면
평점받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평점받는 기준이 있을 경우에 심사관들이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내가 연습할 때는 내가 아는 사람들 주변에서 연습을 하고 그거를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그런 얘기만 들은 거예요. 어이구 잘한다. 점프도 그냥 멋진 게 아주 그냥 점프 한 번 하면은 그냥 나비가 헐헐 나는 것 같네. 막 이러면서 맨날 칭찬만 듣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하고 맨날 여기서는 이렇게 뛰고 저기서는 저렇게 뛰어야 되고 지금 여기는 발을 조금 안쪽으로 디뎠으니까 다음번 뛸 때는 좀 더 바깥쪽으로 발을 디딜 수 있도록 뛸 수 있도록 하고 회전은 지금 1점 뭐야 회전은 지금 세 바퀴 돌고 있는데 한 바퀴를 더 추가시킬 경우에 점수가 올라가니까 한 바퀴 더 추가시키는 걸로 진행을 하면서 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 듣는 거라. 첫 번째 들으면 기분은 좋지. 그쵸? 기분 좋죠. 처음 거 들으면. 근데 기분은 좋은데 근데 결과는 어때요? 맨날 이제 경기 나가가지고 걔랑 해보면 걔는 갑자기 내 상대 선수는 저번 시합 때 분명히 세 바퀴까지만 돌았는데 이번엔 갑자기 네 바퀴 돌면서 나와. 와, 당할 수가 없다. 그럼 내가 연습을 게을리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냥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걔보다 조금 떨어지는 걸 뿐이에요. 항상 그런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이 잘 되려면 좋은 소리 들어서는 작업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야. 잘했다. 뭐 나쁜 거 하나도 없다. 이번만큼 쭉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는데 어떻게 실력이 들어? 불가능하지 그거. 그죠? 그래가지고 이빨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깎아서 만드는 거 이런 방식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냥 스컬프. 자, 두 번째는 이게 툴을 사용한 가공이에요. 이건 뭐냐면 다시 일로 와서 이제 여기에서 홀리미시 3D 한번 하고 자 툴을 사용한 가공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역시 다이나메시로 갈 겁니다. 똑같이 아니다 128만 돼도 충분합니다. 잠깐만요. 자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여기서 클릭 커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밀어내는 겁니다. 저기까지. 그죠? 이게 왜 밀어내는 거냐면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지워지는 거였으면 여기가 없어야 되잖아. 있죠. 무슨 말입니까? 밀어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밀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밀어내고 싶냐면 요렇게 밀어내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됐다. 그럼 이제 요렇게 밀리겠죠? 한 이쯤이면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아요. 이쯤이면. 요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요렇게 줄이면 되죠. 이게 이제 가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자 이제 여기서도 요렇게 잘라내고 된 거 같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깎아서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깎아서 만들면 한 요쯤 나오죠. 이렇게. 근데 좀 느낌이 푸석푸석하죠.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다. 그죠? 깎아서 만드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무조건 직선으로만 됩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이게 클릭하고 드래그하다 Alt를 살짝 눌렀다 띄면은 이렇게 곡선으로도 되는데 이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곡선을 쓰기가 이게. 그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요렇게 해서 이렇게 딱 깎는다.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어려워요 되게.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찌꺼기도 많이 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적당히 깎아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아이고 저 위가 남았네요. 이렇게 깎아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렇게 다듬어서 브러쉬로 마무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끝에서 이런데 잘 안 다듬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요거를 이렇게 활용해도 되겠죠. 그죠? 이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능숙하게 다룰 수만 있다면야 뭐가 나쁘겠습니까? 다 좋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겠고요. 이거 뭐라고 그랬죠? 이게 툴 사용 가공. 세 번째는 뭐냐면 로우 폴리 그룹화예요. 자, 이건 뭐냐면 이거는 기존에 들은 적이 없을 건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전에 필요했던 게 이겁니다. 초기 설정. 이걸 줄여야 돼요. 이렇게 한 팔각형 정도가 좋을 것 같고 수직 디바이드를 5개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딱 맞는 거고 이제 이 상태가 된 다음에 이거를 저거로 할 거예요. 자, 이거를 폴리메시 3D로 만들고 그 다음에 폴리그룹 가면은 폴리그룹에서 노말에 의한 그룹을 한번 찍어주면 이렇게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뉘게 돼요. 그런데 제가 필요한 거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이쪽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한쪽만 선택이 됩니다. 그룹 중에 색이 다르게 나뉘어지는 게 그룹이거든요. 자, 근데 반대편이 안 보이니까 선택하기 굉장히 애매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더블 눌러줍니다. 그럼 반대편도 보여요. 이렇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편집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앞과 뒤를 짤 거예요.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누르면서 Alt를 클릭하면 여기만 안 보이게 되고 여기만 보여지는 상태에서 컨트롤 W를 누르면 이렇게 앞에 뒤에 위에가 세 개가 다 각자 다른 겁니다. 면이. 근데 나는 앞쪽에도 좌우로도 달랐으면 좋겠어요. 면이. 그럼 이렇게 선택하고 이 상태에서 띄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요렇게 갈라줍니다. 네, 그럼 뒤쪽은 하나고 앞쪽은 2개로 갈라지고 그죠? 됐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무브로 당겨서 형태를 만들어줘요. 이제 이렇게 이걸로 이빨의 모형을 대략적으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그냥 이런 식의 방법이면 그냥 맥스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강의 내용 자체가 지금 지브러쉬를 가지고 이걸 하는 거니까 그냥 보십시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모델링 만드는 것 자체도 그냥 돈 주고 외주 시켜도 되겠죠. 그죠? 뭐하러 자기가 합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얘는 조금 더 얇게 해볼게요. 도대체 이거를 왜 알려주는 걸까? 그죠?
자, 이걸 이렇게 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게 크리즈랑 그리고 디바이드를 활용한 면의 갈라짐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오메트리 가서 보면은 여기에 크리즈라는 게 있는데, 크리즈라는 게 뭐 하는 거냐면은 여기와 여기를 면을 증가시켜도 여기가 뭉개지지 않도록 유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 크리즈를 할 거예요. 크리즈 폴리그룹 해주니까 이 점선 들어갔죠. 자, 이런 식으로 점선이 들어간 상태에서 제가 컨트롤 D를 누르면 점선이 있던 구간은 이런 식으로 찌그러지지 않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겨지게 되겠죠. 자, 이걸 면을 더 증가시켜서 7,000개, 28,000개까지 증가시켰는데 1,700개 정도 되는 정도에서 한 이쯤이거든요. 이쯤에서 그룹을 다 삭제해 버립니다. 각짐을 다 제거해 버리고 그 다음에 면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둥그스름하면서 이빨 같은 모양이 나오죠. 이게 왜 가능한 거냐면 저는 경험에 의해서 이게 이 모양이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로우 폴리에서 크리즈를 걸면 저렇게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 선생님은 결과를 다 아시니까 쉽게 하는 거잖아요. 저는 결과를 모르는데 제가 새로운 걸 하려면 저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렸잖아요. 연습해서 자기 걸로 만든 뒤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그거를 적용함으로써 다시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아시겠습니까? 이게 그냥 이런 영상이 있구나, 이걸 보면 되는구나 라고 한번 보고 끝나. 그럼 여러분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그런 거를 들은 적이 없어. 난 몰라, 모르니까 못하는 거야,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늘을 것도 없어요. 그럼 그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뭔가를 알아야 되겠는데 모르는 상태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한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질문이 정확하잖아요.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정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앞으로 제 강의 없이도 꾸준히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경험이라기보다 훈련이 될 겁니다. 이게.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질문. 이게 뭔가 정확히 판단하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답을 바로 찔러줄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속 시원하게 문제가 풀려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질문을 잘하는 법을 익혀두시면 정말 좋아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꼭 그래픽만이 아니라 질문이 잘못되면 답변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빨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봤고, 그 세 가지 중에 뭐가 뛰어나고 뭐가 뒤떨어진다 이런 건 없습니다. 기능을 많이 쓰니까 더 뛰어나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 환상이에요, 환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되고, 이건 툴이 최신으로 나온 거고 지금 막 나온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예전에 했던 건 틀렸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지. 그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사용처와 방법에 따라 다를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좋다 나쁘다로 인식하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이거 뭐 제가 세 번째 보여줬다고 해서 크리지 쓰는 게 정답이야, 나머진 틀린 거야, 이렇게 인식하면은 그러면 허투루 배운 거지. 그죠? 되잖아 이걸로 깎아도. 예? 안 되지 않았잖아요. 되잖아요. 뭐 깎으니까 뭐 안 됩니까? 이거 놓으면 그건 아니지. 근데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내가 원하는 정보와 가급적 일치하게 만들어지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이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때서.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실 때 항상 그런 부분을 주의를 하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작업의 그런 결과는 그 뭐라 그러지, 해답을 찾는 과정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결과와 가장 가깝게 나올 수 있는 그 과정을 지닌 그 작업물을, 그걸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뭘 통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분석된 이후에 나온 정보를 통해서. 이 분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야기했죠. 어떤 형태인가, 어느 크기인가,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가, 끝은 날카로운가, 각이 져 있는가. 그쵸, 정보잖아요. 생각을 하면서 해야지. 보통 이거를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직관적으로 빠르고 간단하게 아무 그 가감 없이 그냥 말할 때는 야, 너 왜 생각 없이 작업하냐? 이 얘기 한마디로 퉁치고 끝나버려요, 그냥. 이해도 안 되지, 이 얘기를 들으면. 너 왜 생각 없이 하냐 이러면 자기는 생각 충분히 했거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건 생각이 아니라 고민을 했던 거예요. 무슨 고민? 작업이 잘 안 된다. 내가 지금 피곤하지도 않은데 왜 작업이 안 되지? 이러고, 나는 기간을 이거를 몇 년, 몇 달을 했는데 왜 아직도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다 쓸모없는 거예요. 냉철해져야지. 냉철해지고 정확한 판단으로 어떻게 해야 결과가 똑바로 나올 수 있겠는가에 집중해야 돼요. 자기 비하나 아니면 그런 막 저런 거 있잖아. 이를테면 나는 나이가 몇인데 왜 나보다 나이 어린 애들보다 못해, 뭐 이런 거. 그건 고민이에요, 질문이 아니에요, 그건. 근데 그런 고민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 촉진제가 될 수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이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되게. 그 이상한 방향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그냥 자기 비하만 계속 하는 거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거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곰게 두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문제 해결 전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자료가 필요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화하라. 그 다음에 자료를 통해서 분석하고 정보화했을 때 내가 그 방법론에 대한 것을 모른다면 정확한 방법론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하라. 그리고 그렇게 나온 결과로 여러 가지의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결과값과 뚜렷하게 맞는 과정을 선택하라. 이거예요, 그냥. 어떤 문제든지 다 똑같습니다, 이거. 스컬핑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작업을 하든지. 심지어 이거 요리를 할 때도 똑같아요. 아니, 요리할 때 레시피 좀 보고 해요. 전 요리를 못해요. 레시피를 안 보고 하잖아. 응? 당근을 그냥 넣잖아.
아니 오징어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내장을 안 제거하고 요리를 그냥 하면 어떡하냐고. 요리하다 내장 터지면서 그게 음식에 다 섞여 버리는데 안 그래요? 오징어는 손질 왜 안 합니까? 징그러워요. 그럼 오징어를 먹지를 말든가. 그런 거예요. 음. 여러분들도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항상 이걸 생각하시면서, 그죠? 그러면은 결과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쪽으로 좀 더 가까워질 거예요. 점점 더. 아시겠죠? 여기까지.